6월 22일 목요일 우리 이분과 함께 마감까지 달려봅시다. 주식명가 MTNW 김도형 어드바이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흰색 옷 입고 오셨는데 네. 그렇죠? 오늘은 또 멋지게 재킷 입고 와주셨네요. 자, 오늘 시장 참 어지럽다라는 평가가 많아서요. 일단 어디에 돈이 몰리고 어디에서 거래가 빠르게 일어나는지 하나씩 챕터 열어보겠습니다. 거래 대금부터 함께 하시죠. 자, 삼성전자 오늘 또 8만 원 위에서의 흐름 나오고 있고요. 오전장부터 합병 썰이 돌았던 SK이노베이션은 오후까지 강세 이어집니다. DB하이텍도 엄청났고요. 카페24 전일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 추가 리포트 효과도 톡톡 누려지는 상황. SK하이닉스도 함께 보입니다. 어떤 종목에 집중하실지 오늘 궁금해지는데요. 매번 반도체만 말씀을 좀 드려가지고 오늘 다른 거예요? 네, 오늘은 SK이노베이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알짜 기업 ENS와의 합병 관련된 부분. 에너지 기업으로서는 106조의 시가총액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근데 원래 이 합병에 대한 이슈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SK온의 적자 관련된 이슈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작년에 한 7,500억 정도의 적자를 보여줬던 SK온이 1분기에도 한 4,500억 정도 규모의 적자를 추가적으로 보여주면서 이제 재무적인 불안감이 좀 더 증폭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SK온의 핵심 고객사가 HMG라고 하는 회사와 포드 이런 VW 폭스바겐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그룹들의 주력 고객사로 잡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의 시장 확대가 조금 주춤하고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적자에 대한 폭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컨센서스 자체적으로 2분기 컨센서스도 하회적인 측면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레포트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단기적으로 재정적인 측면을 커버할 수 있는 약간 악수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SK온을 커버하고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SK이노베이션의 합작법인에 대한 것은 ENS와의 한마디로 에너지 시장에 대한 확대, 지금은 보릿고개를 좀 넘고 있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SK온, 한마디로 2차 전지 섹터가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도약을 나타낼 것인데 그 도약에 대한 시점이 현대차든 아니면은 폭스바겐이든 테슬라든 폭발적인 매출에 대한 성장이 나타나는 그런 시그널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조금 힘든 구간을 지나겠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대장에 대한 모습을 너무나도 강력하게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어디까지 또 이게 상방을 열어놓을 수 있는가가 이제 오늘부터 추적해야 될 대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SK이노베이션 오늘 거래대금 든든히 들어왔다라는 점 저희도 계속 열어놓고 보겠습니다. 거래량단에서도 특징 한번 살펴볼까요? 화면 열어주시죠. 거래량 DB 보이고 동방도 보입니다. 흥하해운, 아가방 컴퍼니, 깨끗한 나라. 여러분 이렇게 쭉 종목 보셨는데 어떤 평가 주시겠습니까? 확실히 영앤만 쪽이라든지 저출생과 같은 정책 드라이브 걸린 쪽도 많이 보여지는데 이 속에서 DB도 눈에 띕니다. 어떤 모멘텀 갖고 있는지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DB는 이제 DB 하이텍 관련된 이슈가 있었죠. 그렇죠. 이 DB 하이텍이 두 가지의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테슬라의 반도체 관련해서 양산, 위탁 생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DB가 DB 하이텍의 18.3% 정도인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를 통해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타나는데 DB랑 DB 하이텍 둘 다 상당히 이제 주목도가 없었던 그런 종목이었거든요. 그 구간에서 차라리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매기가 굉장히 많이 쏠리면서 윗꼬리가 길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 한마디로 진짜 실질적인 수혜를 받는 쪽에 수급이 완전 쏠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B는 제가 어저께 이제 오후 방송에서 이제 시간의 상한가에 안착한 것으로 안내를 좀 드렸는데 약간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좀 드렸고요. DB 하이텍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SK 실트론, 그리고 어버브 반도체, DB 하이텍 이 3사가 합작을 해서 한 1,370억 정도가 될 거예요. 이제 전력 반도체, 질산 갈륨 관련된 전력 반도체 시장에 SiC 시장에 더욱더
강하게 진출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천명을 보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모멘텀은 이제 그 자회사인 DB하이텍이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점 공략에 대한 이제 완전 턴 어라운드를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DB보다는 저는 DB하이텍 쪽으로 공략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B하이텍으로 그러면 지금도 좀 상방 더 열려 있다는 관점이신 거예요? 새로운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나타났고 어떻게 네. 보면 자동차 시장에서 전력 반도체와 자동차 반도체에 대한 시장 너무나 강력한 시장에 대한 원동력 그리고 마진율이 높지 않다라고 하지만 매력도는 높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기대해 봄직 하겠네요. 좋습니다. 자, 6월 20일 목요일 현재 동시호가 구간 지나가고 있고요. 2820선까지 동시호가 구간에서는 흐름 나왔다가 현재 2814선에서 거래 마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 있어서는 지금 하락 전환한 이후에 마이너스권에서 마감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저희 오늘장 마무리하고 오겠습니다. 오늘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6월 20일 목요일 거래 마쳤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정책 드라이브성 성격이 짙은 종목들이 최상단, 상승 상위 종목들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바로는 코오롱 글로벌 우선주, 깨끗한 나라 우선주, 캐리소프트와 같이 영일만 고속도로 관련주, 그리고 저출생 관련주에서 흐름을 지금 기둥을 딱 꽂아놓은 상황입니다. 이 속에서 괄목할 만한 점은 코스피가 2800선을 넘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의미를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렇게 지수는 빨간불이고 지수가 2800선을 넘었는데 체감적인 종목 온도차는 다를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더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마감가 확인하겠습니다. 10포인트 올려 세우면서요. 2807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오늘 고점으로서는 2812선까지 올라왔다라는 점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쪽 마감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장중에 플러스를 만들었었습니다. 오전에 만들었다가 이내 좀 하락을 했었거든요. 2시 22분경에 854선까지 그 낙폭을 키웠는데요. 이내 좀 올려 세우면서 거래 마칩니다. 857선에서의 마무리 확인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에서는 누가 샀을까? 무엇을 샀을까? 궁금하실 겁니다. 외국인이 4천억 원 넘게 찍혀 있네요. 4,205억 원 순매수였고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그 매수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났다라는 점, 특히 동시호가 구간에서도 더 많이 늘어났다라는 점 체크됩니다. 기간도 함께 사자세가 이어졌고요. 금융투자 중심으로 물량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전기전자, 제조업 위주로 담았고요. 기관에서도 대형주 중심으로 제조업, 전기전자 같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점 챙겨집니다.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 있어서는 개인만이 장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매수 규모를 늘렸고요. 기관 외국인은 계속 덜어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분위기도 함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8만 원 선 위에서 움직임 나오면서 81,600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82,200원 선까지 터치가 나왔다라는 점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수급상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오늘까지 사자, 기관도 3거래일 연속 오늘까지 사자입니다. SK하이닉스도 오늘 장 후반 들어서 고점을 올려 세웠죠. 237,500원에서 2% 가깝게 올라섰다라는 점. 엔비디아가 오늘 데이 시장에서 큰 폭의 오름세가 나왔었고 미국의 나스닥 선물도 지금 현재 2만 선이 넘겨진 상황 속에서 SK하이닉스는 계속해서 가는 방향을 그려내고 있다는 점 체크됩니다. 일부 종목은 차익이 좀 있었습니다. 현대차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는 오늘 가수급상에서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오늘 일부 물량을 덜어냈다는 점도 챙겨드리고요. 오늘 일반적으로 금융주에 있어서 플러스권이 좀 돋보여졌습니다. KB금융이 2.4% 그리고 신한지주 쪽에서도 2.8% 올라세우면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꾸준히 그 쌓여지는 물량도 있었다라는 점 체크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흐름 넘어가 보시죠. 사실 전반적으로 장 막판에 지수가 좀 더 충격이 있었을 때 1위부터 12위까지 일제히 마이너스권이었는데요. 듬성듬성 빨간불도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제약바이오의 흐름이 눈부십니다. 알테오젠이 장 막판 들어서요. 플러스권으로 강하게 다시 올려 세우면서 1.76% 상승, 어제 6% 밀렸다가 오늘 2% 가깝게 돌려 세웁니다. 25만 9,500원에서 종가 마친 모습, HLB도 강보합권 흐름 그려지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은 이거래일 연속 두 자리
자릿수 상승을 이어가다가요. 오늘 0.24% 소폭 쉬어가는 움직임 나타나고요. 가수급상 외국인 그래도 오늘 들어왔다라는 점 챙겨집니다. 더불어서 오늘 리가켄바이오가 14위긴 한데요. 종가상 결국 11%대에서 상승하면서 흐름 만들어 갔다라는 점 지수기여도 1위 종목으로서 언급드리겠습니다. 자, 달러원 환율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사실 달러원 환율이 중국 경기 리스크가 좀 불거지게 되면서 위안화 약세를 좀 반영하는 모습이었고 오전부터 상승 출발했거든요. 2원 80전 오르면서 1384원에서 거래 마친 모습 그려집니다. 자, 위원님. 네. 종목으로 보면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 또 고민하게 합니다. 지수 좋은데 뭐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이라면 뭐 하실 것 같으세요?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지수는 좋은데 시장의 방향성이 좀 부재하다. 그러니까요. 뭐 심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반도체 섹터가 하드 캐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더욱더 주목도를 높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2,800선 안착 이후의 시장의 흐름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반도체 섹터 주도 산업에 대한 재도약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특히 이제 동네 바보형이라고 불렸던 삼성전자가 정신을 차리고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AI PC와 온디바이스 AI 제품들이 하반기에 출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기대감과 뭐 HBM에 대한 진출 기대감 뭐 이런 쪽의 얘기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디램에 대한 쇼티지, 낸드에 대한 쇼티지, 그리고 제품에 대한 확대가 나타나면서 매출적인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시장으로 전환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이전까지는 약간 기대감의 상승으로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펀더멘탈적인 측면이 채워지면서 더욱더 강력한 성장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EPS에 대한 증가를 나타내는, 증대를 나타내는 산업에 투자를 하자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렸죠. 그것이 자동차였고, 반도체였고, 조선, 그리고 화장품이었는데, 플러스적으로 약간 트레이딩 관점으로 영일만 관련된 것도 이제는 조금 테마적으로 좀 진행을 하셔야 되는 그런 관심주에 조금 집중해서 매매를 진행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800 시대가 안정적으로 펼쳐질 수 있을까는 계속 두고 봐야겠지만 주도 섹터로서의 지위는 반도체에 여전히 이어질 거기 때문에 흐름은 계속 보겠고 반도체, 자동차, 조선, 영일만까지 열어서 놓고 보겠습니다. 시장 점검 받아봤고요. 그렇다면 관심주 시간으로 넘어가서 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영일만 중에 있을까요? 영일만 갖고 왔습니다. 영일만, 네. 제가 테마주 추천을 잘 안 하는 그런 사람 중 한 명인데. 맞아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정도는 그래도 언급을 주셨죠? 그렇죠. 저점에서 이제 머리를 좀 들고 있는 그런 모습. 종목명 태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슨모빌이라고 하는 회사와의 업무 협약에 좀 집중도를 높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태광이 글로벌 1위 대형 석유화학 기업들의 이제 납품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유 기업들 안에서 엑슨모빌과에 대한 업무 협약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산업용 피팅 밸브 쪽에서는 1위 업체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영일만 관련돼서 그 전일 한국석유공사의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이제 글로벌 기업에 대한 니즈 그리고 그것이 오늘 엑슨모빌 쪽에 대한 투자 협력 확대 관련주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 슈팅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 바로 태광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오늘 7.2% 상승하면서 이 전 고점,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121선 위에서 놀고 있다라고 하는 점과 조만간 200일선 돌파까지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자리이죠. 매수가에 대한 것은 사실 내일 시초가나 아니면 지금 현재가 정도 수준이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 가격은 이전 주요 매물대죠. 15,000원을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라인은 12,200원 정도, 12,000원 정도, 11,2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박스의 상단까지 올라와서 추가 모멘텀이 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여력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태광에서 그 빛을 찾아보시죠. 추가 전략 세어봅니다. K스택 볼게요. 최근에 반등도 뚜렷하고요. 그리고 오늘도 장중의 흐름이 굉장히 고무적이었다라는 점. 그렇다면 목표가는 더 올려서 쭉쭉 흐름 봐도 괜찮아요? 전고점 언저리까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K시텍은
화끈한 종목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벌써 한 15% 정도에 대한 수익을 좀 달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전고점이 54,000원 정도 구간인데 그 구간에서의 물량 소화를 어떻게 함에 따라서 향후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술적 분석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자리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금부터 전고점 54,000원까지 목표 가격을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목표가는 더 높여서 잡아볼게요. 진짜 궁금한 종목 있어요. 둔어빌이요. 두산 에너빌리티요. 사실 오전에 이제 장 시작하기 전에 원전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제 뭐 다 올랐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쉰다라는 개념으로 봐야 돼요? 재료의 힘이 약한 거예요? 한 템포 그냥 쉬고 가는 쉬어간다?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에 대한 성장에 대한 모멘텀, 저는 더욱더 매력적인 포인트를 두고 대응하셔야 된다. 홀딩에 대한 전략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딩 남겨주셨습니다. DIT도 한번 볼게요. 최근에 이제 7거래일 동안 흐름을 보니까요. 계속해서 이제 쭉쭉쭉 가려는 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직고점까지 우리가 쭉 간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지요? 1차적인 목표가 3만 원에 대한 돌파 여부는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오늘 반도체 중소형주들 안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단단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추가적인 성장의 이벤트는 바로 SK 하이닉스의 증설 관련된 이슈, 하반기에 굉장히 많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조금 편안하게 3만 원 언저리까지 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만 원 부근까지는 계속해서 추세 흐름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장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내일장 승리 전략도 채워보시죠. 여러분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